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선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이 관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후에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밝혔고, 백신 협력의 큰 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장병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방침이었는데요. 일단은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좀 기대했던 거에는 못 미치게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네네.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굉장히 길고 어려우면서 좀 애매한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지금 CMO 생산을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거의 계약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서 그 마지막 테이프를 이 정상회담에서 끊은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그 계약들이 조건들이 완전히 지금 다 되지를 못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런 배양을 통해서 이 예방 백신을 만드는 방법들, 전통적인 방법들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이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물량 부족을 겪고 있는 것은 mRNA 백신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의 백신이거든요.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 설비들, 큰 규모의 투자, 또 이 투자를 하고 난 이후에 후속 제품들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리스크 관리, 이 여러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제 이 계약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8월 달에 우리가 백신 원액이라고 그래갖고서 이 원액을 벌크를 들여다가 분주를 해서 나눠서 병입을 해서 시판하는 정도라면 뭐 8월 정도에 만들 수 있겠지만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물론 물량 수급에는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진전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백신의 물량도 우리가 과연 지금 백신이 물량이 부족한 나라인가 하면은 꼭 그렇지도 않고 그럼 인도처럼 이렇게 방역이 안 되는 나라냐 하면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좀 백신을 스와핑해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보여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로 만족하는 성과라고밖에 볼 수 없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mRNA 백신 제조 기술 같은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예상하셨어요? 이번에? 그거는 원천 기술이라기보다는 일단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기술 이전인데 그 기술 이전 자체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기술 이전을 받는다 할지라도 일단 설비가 있어야 기술 이전을 받는데 그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술 이전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 데에도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다 준다 할지라도 실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는 두세 달 정도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내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회담 전에는 이제 뭐 백신 스와프 이야기도 했고 어느 정도 규모의 백신을 좀 들여올 것인가 숫자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 한국 군장병 55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왜 군장병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저는. 일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6천만 회분을 이제 해외에 지원하겠다 이 부분에 더해서 지금 미국 FDA가 승인한 3종의 백신도 2천만 회분 추가로 해외에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런 백신을 가지고 어떤 뭐 외교적인 어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쓰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2차 대전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미국이 이제 그 연합국들의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관철하기 위한 병기곡을 했던 것처럼 백신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실은 이런 얘기가 백신을 정치와 무기화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 한편으로는 들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군의 경우에는 미군하고 주한미군하고 같이 작전을 해야 되고 같이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단 한국군 55만 명의 백신을 제공한다.
이런 명분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어떤 다른 어떤 뭐 그냥 한국이 뭐 우리의 친구니까 지원한다든지 한국의 백신이 부족하니까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논리가 아니냐 하면 미국 내에서는 한국의 백신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라든지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려운 국가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뭐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도의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이렇게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거기부터 먼저 지원해야 미국 내에 또 변이 바이러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창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선진 국가이고 K 방역에 성공했다고 하는 한국의 백신을 왜 지원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미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보다는 이것은 어떤 동맹이라는 어떤 가치 그리고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어떤 좀 패권 경쟁 이런 차원에서 한국군하고의 어떤 그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주한미군 즉 미군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55만 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사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백신 도입 물량 이런 거를 이제 세는 단위가 뭐 최소한 뭐 몇백만 명 뭐 이런 단위로 세던 거에 비하면은 좀 적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로서는 좀 가려운 부분을 긁을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게 한국 장군 장병의 대부분이 이제 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거리인 대목이었어요. 당장 이제 군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 빈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군요. 교수님의 말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김민하 평론가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내 정서도 그렇고 더 이제 부족한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한테 이번에 우리가 뭐 투자한다고 할지언정 뭐 더 많은 뭐 몇백만 명, 몇천만 명분의 어떤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 좀 부족하긴 했겠네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그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공을 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기 어려운 거였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군사적 동맹의 의미로 삼국군에 제공하는 부분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대 기업으로서 사실은 좀 풀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따로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가령 이제 모더나의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이 보도가 되기로는 각국의 이제 좀 생산 기반을 좀 더 늘려서 지금 이제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싶다라는 게 모더나 측의 이제 의지인 것이고 예. 그런 점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의 생산 기반 자체가 사실 다른 세계 다른 각국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확충이 돼 있다. 세계 예. 2위의 생산 기반이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대 기업의 협상으로 보면 이제 윈윈인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모더나라든가 파이자 입장에서는 쉽게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맞춰가는 방안이 필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도와줄 것을 도와주고 이러한 좀 협력을 모색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은 좀 큰 틀에서 그림을 마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한미 기업의 협력으로 백신 생산량을 늘릴 것이다라는 언급은 나왔거든요. 예.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백신 협정식을 합니다. 여기서 좀 구체화된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예, 뭐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구체화된다는 건 사실은 기업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기업 간의 이익이 마저 들어가야 되고 이 리스크가 위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만 이것이 계약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결국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또는 미국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정부 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괄적인 면에서 어떤 협정은 맺어지겠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기업들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 시설들 중에서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이런 백신들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수급 자체가 아스트라제네카도 수급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승인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예. 물량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많이 생산을 할 것인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 협약이 맺어진다든지 또는 선언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이고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뭐 오늘 발표를 못한 것을 보면 내일도 뭐 큰 기대까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그 기대감에 대한 좀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크게 어떻게 전향적으로 뭔가 좀 바뀐다거나 그 획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근데 실제로 모더나 입장에서 보면 모더나는 이 백신 하나가 유일한 지금 상용화된 물건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더나가 이 백신을 지금 많이 팔아서 설비를 많이 만들고 한다는 것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후속으로 뭘 만들 수 있는지 또 다른 백신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런 유전자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수년 내에 가능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서 그렇군요. 과잉 설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여러 국가에서도 이 타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이 있다는 것들도 좀 우리로선 지금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겠네요. 예, 국내 코로나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신규 확진자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좀 올라섰습니다. 예. 굉장히 좀 구간이 넓은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의 추세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뭐 1월 달부터 거의 600명 선에서 700명까지도 올라갔다가 400명도 네. 내려오지만 넓은 부분입니다. 물론 네, 400명에서 700명인데 결국 지금은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에 지금 지난 한 주도 650명 정도거든요. 어제 나온 데이터도 666명. 결국은 이 위험한 구간, 아주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결국은 급격하게 증가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유지는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해외 변이주 같은 것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25%를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확산들이 얼마나 빨리 늘어나느냐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우리는 지금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치명률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체제라든지 또는 역학조사 역량은 굉장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00명까지 가는 것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당국에서의 입장은 한 800명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선제적으로 강화를 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방침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0명이 위험하긴 하지만 안정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 태세는 유지를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거든요. 통제할 수 없는 숫자까지 올라가는 건 단 순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방역 수칙을 좀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네. 6월 말까지만 잘 버티면은 우리는 상당히 안정되고 이 방역 수치도 상당히 많이 완화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이 굉장히 아슬아슬하지만 결국은 주중 주말 계속 반복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연속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이라는 건 굉장히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어서 어제만 그렇죠. 해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116명이 나왔는데 이게 수도권에 발생한 환자의 30%를 나라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방역수칙을 조금만 더 잘 지키시면은 지금 마지막 터널에 빛이 보이는 부분이라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랑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들이 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거 정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뭐 방침을 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거리두기를 이제 3주 지금 현행을 연장했다는 것은 사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 과거의 거리두기 단계보다도 조금 더 이제 높아져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유지하는 그런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여러 가지로 이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쭉 말씀하셨듯이 이 확진자 관련해서 지표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숫자 자체는 사실은 약간 높아진 상황에서 쭉 이제 좀 교착 국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감염 경로 불명 비율 이런 것들이 2주째 지금 25% 이상, 30% 이하 이 수준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이런 감염원들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해가지고 더 많은 이렇게 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을 이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결정은 그런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지금도 이제 호소를 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은 결국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들을 견뎌가면서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좀 더 백신 접종의 어떤 속도를 빨리 해서 좀 위험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이 대책들을 많이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했던 바대로 속도는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빨리 하면서 동시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정부하고 정치권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 감염 경로 불명 비율도 그렇고 백신 접종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연장이 되는 건데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사용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4번째로 허가를 받은 건데 좀 아무래도 백신 수급이 좀 더 안정화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모더나가 우리나라에서도 2천만 명분이나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또 위탁 생산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모더나는 수급이 불량해서 2분기 안에 우리가 들여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도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네. 하지만 2분기 이후가 되면 아마 7월 정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도 모더나인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물량이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모더나 파이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도 1,000만 명 정도만 맞을 수가 있고 2분기 지나면서부터는 파이자나 모더나, 모더바백스는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모더나까지를 두 가지를 이 수급을 받아서 접종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젊은 층들에 있어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백신의 혈전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위험하다고 자꾸 생각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 모더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군요. 경증이지만 이상 사례도 좀 있다면서요? 예, 그 이상 사례라는 것은 사실은 네. 지금 다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파이자나 모더나나 큰 차이는 없는데 파이자보다 오히려 모더나가 아나필락틱 쇼크라든지 이런 건 좀 적고요. 지금 최근에 보도에 나온 거를 보면은 얼굴에 필러를 했을 경우에 이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것도 필러를 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드물게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재사항에다가 집어넣었죠. 그렇군요.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가 됩니다. 최근 예약률 증가가 좀 더뎌졌다는 지적이 좀 일면서 접종률이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 제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보니까 각양각색의 어떤 방법들로 이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에서 어떤 방법이 좀 좋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한 것은 하여튼 몇 억이 되든 로또로 한 주에 한 번씩 주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하고는 그다지 잘 맞지는 않고요. 예. 지금의 이 인센티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접종 완료자한테 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60세에서부터 74세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5월 27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접종을 받는데 요 사이에 접종 동의율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1차 접종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넓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일단 1차 접종이라도 받는다면은 우리 몸에서의 바이러스의 매출량은 급격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을 좀 완화하는 방식을 취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몇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접종이라도 받았다면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그분들은 다 좀 완화를 해준다든가.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서도 좀 이렇게 칸을 나눠서 좀 더 자유롭게 장시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과 또 얼마 전에 어떤 호텔에서 부페를 접종받은 사람들한테는 반값으로 해준다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연령층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즉 입장료라든지 또는 음식값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좀 할인을 해줌으로 해서 이 인센티브를 높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인센티브만 가지고서 접종률이 높아질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든 부작용 사례들을 좀 더 이 과도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피해 사례들도 과감하게 좀 더 치료를 해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만 되지 만약에 이 시기에 한 30% 이상의 사람들이 접종을 안 받고 미접종으로 남아 있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7월이 지나면서도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만약에 11월 이후에 접종을 받게 된다고 그러면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이 요양원 같은 데서 일어나는 접종자들하고 미접종자들의 사이에 보면은 감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미접종자들 한해서 감염이 되는 것을 보시더라도 꼭 자기 차례가 오면 맞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